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대러시아 북방 외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부친 아베 신타로가 생전에 러시아와의 평화 교섭에 매달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러시아로부터 북방 4개 도서를 반환받을지를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준공하면 팬더 외교가 했듯이 국가 간 서먹서먹함을 트는 매개체로 동물이 자주 사용됩니다. 러일 관계에서는 일본의 아키타겐이 활용됐습니다. 3.11 동일본 대지진 당시 러시아도 일본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2012년에 감사의 표시로 아키타겐을 푸틴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일본어로 유메, 꿈입니다. 2014년에 아베 신조 총리가 푸틴을 만났을 때도 아키타겐이 등장했습니다. 2016년에는 푸틴이 방일했을 때 아베는 아키타겐 수컷을 한 마리 더 선물하려고 했는데 푸틴은 이를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 아베 신조 총리 부부는 개를 끌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피겨스케이트 선수 알리나 자기토바에게 석 달 된 아키타겐 강아지를 선물했습니다. 자기토바 선수는 일본에서 전지훈련하면서 아키타겐에 빠졌는데 메달을 따면 키우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졸랐다고 합니다. 이 아키타겐 강아지의 이름은 일본어로 승리를 의미하는 마사루로 명명됐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렇듯 러시아와 교류하면서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 두 나라가 극단적으로 대치했지만 러시아가 아베 신조를 비난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정권이 러시아를 적대시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면서 그 사정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침략 전쟁은 잘못이지만 그 전에 미국과 서방이 약속을 깨고 나토를 확장하려 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재임 기간 동안 러시아의 환심을 사려 애썼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투자도 3천억 엔을 할 정도였습니다.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 북방 4개 도서 반환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베 신조는 북방 4개 도서의 수도권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했는지 2019년 1월에는 러시아가 북방 4개 도서 원주민에게 과거 70여 년 동안 점령한 데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방 4개 도서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소련이 참전하면서 점령한 곳입니다. 일본은 북방 4개 도서가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북방, 그러니까 홋카이도와 쿠릴 열도, 사할린 등은 일본이나 러시아나 원래부터 국민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아니라 아이누족이 살았던 곳입니다. 홋카이도만 해도 아이누족이 살았던 곳인데 보신 전쟁 이후 메이지 정부가 전쟁에 패한 동북 지역의 사족을 강제 이주시키고 둔전병을 배치해 개간한 곳입니다. 쿠릴 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방 4개 도서 수도권을 아베 신조가 언급하자 러시아는 펄펄 뛰며 일본 대사를 초치해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푸틴도 반격했습니다. 영토 분쟁에 담판은 없으며 전쟁만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국토가 방대하지만 한 뼘도 남아도는 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두 개의 맹우가 있는데 그것은 육군과 해군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토를 넘보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직설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푸틴은 북방 4개 도서를 방문하는 일본인들에게 비자 면제를 해준 것만으로도 이미 양보를 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북방 4개 도서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일본 실향민들도 꽤 됩니다. 이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푸틴은 비자를 면제해 준 바 있습니다.
푸틴은 KGB 시절부터 유도와 검도를 익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국기라고 하시는 유도를 푸틴이 하는 것을 보고 일본인들은 호감을 가졌습니다. 서로 간에 추구하는 국익이 달라 러일 간에는 긴장 국면이 일시 벌어지긴 했지만 서로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위기 관리를 잘한 겁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우호는 태평양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항구가 없는 중공으로서는 경계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러시아와 적절히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 중공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러시아와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미국을 끌어들여 중공을 견제한다는 게 아베 신조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단어도 그 기원이 아베 신조입니다. 4년 전 아베 신조는 자신이 트럼프를 설득해 중공에 대항할 것을 제안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베는 트럼프에게 중공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일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에 당선될 때 급히 달려가 이런 구상을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2012년 총리가 되면서 보통 국가화 그리고 이를 위한 평화헌법 구조 개정을 꿈꿨습니다. 국방 예산을 5년 내 10조 엔까지 늘려 세계 3대 군사대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과의 즈음에 중공의 시진핑도 조의를 표했습니다. 시진핑은 아베 전 총리가 재임 기간 동안 양국 관계 개선과 발전에 공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련한 그의 죽음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맹목적 애국주의자들인 샤오펑농들은 아베 전 총리가 비명 횡세했다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날은 없다면서 아베 전 총리를 모욕하는 영상을 내걸고 좋다고 난립니다. 이를 접한 중화권 네티즌들은 샤오펑농들의 저열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대국의 수준이 겨우 저 정도냐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공의 한 의류 제조업체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 야마가미 테츠아가 입었던 작업복 바지와 같은 종류라면서 인터넷에서 파는 상온을 발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1의 자객이 입었던 것과 똑같다면서 바로 주문하면 즉시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살해되자 중공의 인터넷에는 그것이 무슨이 안타깝게도 너는 아니야. 다시 말해 죽을 사람은 아베 전 총리가 아니라 시진핑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글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량직루란 가수의 동명곡 그것이 무슨이가 인터넷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설명 하나 없이 여러 음원 사이트에서 갑자기 검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가수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안타깝지만 내 노래가 내려지는 게 아니었어란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